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7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5%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크게 좀 상승을 했죠.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특정 종목들이 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막판의 변동성보다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상승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2500선 위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일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21선이 61선 위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곧. 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이 아주 큰 의미인 것 같고요. 5일선도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 반등폭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은 확실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증시가 반등을 한 이유가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 니케이, 그 다음에 니케이는 오늘 좀 내렸는데 뭐 나스닥 다우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종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어제 8.5% 증가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8.5%면 꽤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전망치인 8.7%보다 이제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9.1%가 올랐던 것에 대비해서 이제 상승폭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모습인데 이제는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제 물가 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할까요? 네, 그런 지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계속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가 아무리 내리더라도 이 바닥 라인을 이제 잡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바닥 라인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4,600억, 외국인 투자자 1,400억 매수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전에 그 매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매도를 좀 반복하다가 또 이제 4,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좀 이제 매수량을 좀 늘렸고요. 수급 자체가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고점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830포인트 만들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이제 61선 위로 골든 크로스가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고요.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유사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찍고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도 이제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뭔가 특별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꾸준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수급이 어떤 뭐 종목 위주로 좀 몰리고 있다, 쏠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수급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수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았을 때 1301원입니다. 네, 3.5원 하락해서 1301원이고요. 21선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지금 21선 아래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환율 자체가 이 21선 저항선을 맞으면서 좀 눌러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물가 지수가 저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안정화가 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자체가
네,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00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70원, 8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달러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반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또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약간 뭐 하락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받쳐주는 물량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움직임 자체가, 네, 큰 하락이 이제 없고요. 반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은 2.77%,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7%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계속 비슷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고, 네, 이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5% 상승했고요. 23,3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크게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거의 뭐 비슷했고요. 평소와 비슷한 수준. 그리고 마지막에 뭐 50원 정도 하락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오히려 거래량은 좀 감소를 해서 56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1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속 5일 정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의미 있게 거래량을 지켜보는 그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 좀 눌러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 자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241선까지도 지금 회복을 하면서 단기간에 좀 조금씩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2만 원대를 확실히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옵션 만기일 이후에 내일 그러고 다음 주가 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은 이미 돌파를 했고요.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있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쪽과 이쪽 라인이죠. 그래서 평소에 좀 매물이 집중되어 있던 그 라인을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좀 돌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좀 이상적인 흐름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계속 주목을 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1선과 이 61선이 거의 수렴을 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네, 이제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제 결국에는 나오는 상황이고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과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갭을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더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갭을 좀 좁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진행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주가를 2만원 초반선에서 좀 횡보를 시키다가 추가적인 상승은 그 21선이 좀 올라왔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5일선, 21선, 121선, 241선, 61선 모두 지금 이제 위로 정배열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승은 당연히 이런 상승이고요. 단기간에 이제 3배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한번 케이스를 들여다본다면 이전에도 저점을 찍고 꾸준히 이제 반등을 하면서 21선과 61선이 돌파하는 그런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10,000원에서부터 13,000원, 4,000원까지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때 뚝 떨어뜨리면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뒤에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도 거래량이 크게 없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거래량이 네, 이때도 보시면은 1,000만 주가 이상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기에는 1,000만 주 아래로 다 거래량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뚝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도 거래량 없이 상승을 시켰을 때 한번 저렇게 떨어뜨리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림을 그려본다면 네, 이 정도 21선이 올라왔을 때 뭐 행보를 하다가 한번 뚝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작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그림은 나왔거든요. 우문선 돌파했고 21선, 6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의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추세 라인을 그어 본다면 이제는 이 저점 라인이 증가하는 만큼 또 이제 고점 라인도 또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형성을 한다면 21,500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반등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좀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을 주는지, 뭐 혹은 찍고 바로 올라가는지, 뭐 아니면 바로 V자로 밀어붙이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차트적으로 분석만 한 것이고요. 네. 이 기술적인 흐름은 사실 요로 갈지, 요로 갈지, 요로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 그냥 투자자들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집중을 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거래량이 이전에 크게 상승했을 때와 유사하게 좀 1,000만 주 이상씩 터지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 라인 이 중간 라인에 이제 진입을 좀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때와 같은 거래량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림과 동시에 이제 상단 라인을 뚫어 버리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점 라인과 좀 많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 이제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매수 구간을 위해서 노릴 만한 구간이 사실상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갑자기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막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모를 그런 조정에 대비해서 그냥 지켜보시다가 지금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면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이 투자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확실한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도 구간도 천천히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크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간다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월봉은 뭐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오늘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61만 6천 주 어제 이어서 또 많이 매수를 했고요. 사실 어제는 88만 주 매수가 잡혔지만 마지막에 이제 10만 주 정도로 좀 줄어들면서 좀 반납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매도가 좀 나왔죠. 보시면 이제 금융 투자, 보험, 투시는 모두 또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 투자자가 또 이제 19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옵션 만기 때문에 그냥 팔았다고 보고 사실 저는 엊그제와 어제 또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매수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매도를 했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 투신이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확실히 좀 붙었을 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이 점점 임박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1515만 주고요. 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60만 주에서 1515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어,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600만 주에서 1500만 주로 감소를 했고 1 공매도 거래량도 지금 뭐 20만 주, 10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꽤나 이제 1 거래량과 그다음에 잔고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은 공매도 잔고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고요. 네.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체결 83만 주, 상환 17만 주 정도 해가지고 체결량이 좀 더 많았고요. 확실히 이제 이전에는 상환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대차 잔고는 조금 늘어나면서 3,3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좀 되었고요. 네. 대차 잔고는 최근에 뭐 좀 줄어들다가 늘다가 뭐 이렇게 좀 반복을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3천만 주 부근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60만 주에서 이제 100만 주네요. 오늘 이제 어제는 이제 좀 상승분을 아니 그 매수량을 좀 많이 반납을 했는데 오늘은 1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10.49% 네, 외국인 보율이 꽤나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매수를 했는지 혹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10.49%는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네, 수량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보유량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기관 투자자도 서서히 좀 모아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2만 원 선에서 자리를 잡을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일단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사우디 어제는 이제 1300조 그 네옴시티, 네, 미러시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37조 원에 달하는 수자원 인프라 사업도 시동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또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8,400억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계약을 했고 그 작년에 그죠? 7,200억 정도였나요? 7,400억 정도였나요? 근데 그 정도의 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해수 담수화 플랜트만 거의 1.5조 이상을 수주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사우디 자체에서 37조 원의 수자원 인프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뿐만이 아니고 수력 발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에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사업 분야이고요. 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세계 1위 수준에 가까운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 쪽에 또 기술 인정을 많이 받았고 네, 굉장히 플랜트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추가 발주를 이렇게 사우디 쪽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딴다면 지금 사우디 시장만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지금 사실 사우디 이외에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계속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요즘 물폭탄으로 이제 난리지만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날씨가 좀 좋던 그런 나라들도 이번에는 폭염이라든지 네, 비가 이제 오지 않고 계속해서 네, 그렇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빙하가 다 녹고 그다음에 뭐 호수가 다 말라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37조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NWC가 1429개의 수 프로젝트 입찰 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 쪽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사우디 쪽의 시장이 아주 크게 지금 우리나라를 두드리고 있고요. 수전 인프라 사업 37조, 그 다음에 원전 사업 12조, 1400메가와트급 12조, 그 다음에 뭐 건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수소 경제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그 규모죠. 1300조. 그 미러시티가 사실 우리나라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입찰하는 국가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00조 중에 10%만 하더라도 130조입니다. 그래서 130조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이 주가들도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오늘 11월에는 이제 그 미러시티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사우디 37조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12조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 쪽에 계속 납품을 했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그런 플랜트 납품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제 추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네, 원전 사업,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시장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소식이 좀 있었죠. 그 원전 검토를 한다고 카자흐스탄도 심심치 않게 좀 검토가 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원전 후보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르티시강인가요? 이르티시강 인근 쿠르차토브 마을에 이제 이 두 번째 원전을 짓겠다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에너지부 차관이 이제 원전 여러 개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지난 6월이죠. 6월 말에 카자흐스탄 원자력과 그 다음에 한국 소련 원자력이죠. 두 개가 이제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해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지까지 이렇게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카자흐스탄도 네,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후보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네, 빨간색으로 좀 쓸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체코죠. 네, 체코 원전은 지금 두코바니 한기 두코바니 한기가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도 이제 6기가 검토 중이고요. 이것도 6기도 아마 1200메가와트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검토 중이고 세 번째는 이집트 원전이죠. 네, 이집트 원전은 사실 원전 자체가 아니고 2차 시공입니다. 2차 시공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2차 시공이고 사실상 8월 달에 이제 최종 계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소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뭐 사우디라고 적을까요? 사우디가 이제 12조죠. 12조라고 해서 두 개입니다. 두 기. 1.4 기가와트급 두 기고요. 근데 지금은 두 기지만 추후에 추가적인 이 원전 건설 소식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우디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영국이죠. 영국도 이제 신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원래 영국 장관 쪽이 에너지 장관 쪽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그 자국 내 원전 그 참여를 독려하는 그죠 원전 건설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그런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국 내에 이제 그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인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인증 절차가 한 4,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지재권을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고, 미국과 지재권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영국에 대한 건설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유력한 후보가 되었고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영국도 지금 아마 추가 건설을 꽤나 많이 한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바탄 원전이 이제 건설하다가 중단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살리는 네,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을 거고요. 그건 일단 한 기입니다. 근데 추가로 필리핀은 SMR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프랑스도 네, 폴란드도 SMR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루마니아 그죠? 일곱 번째는 루마니아로 하겠습니다. 루마니아도 SMR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도 두 기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마니아도 총 11조 정도 시장을 지금 형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 뭐 아니면 벨기에라든지 그런 노후화된 그런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자국 내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런 타 국가들도 계속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8번 카자흐스탄까지도 네, 카자흐스탄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방금 쭉 나열한 그 중에 우리나라가 네, 단 하나라도 수주를 못할 리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한 상태에서 진짜 이제 우리 이번에 정부의 그 목표치 2030년까지 10기가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이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그 적대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그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수주를 많이 뺏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행동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 배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도 지금 최근에 그런 서방 국가라든지 그런 국제 사회에서 계속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좀 어, 옛날에 그런 제국 시대적인 정책을 좀 펼치면서 좀 이제 네, 눈에 가시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남은 건 이제 미국과 프랑스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그런 원전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고 미국의 원천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을 합쳐서 네, 비즈니스를 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 협력에 대한 이 수혜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의 그 원전도 신한울 3, 4호기도 재개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되는 그런 원전 시장도 이제는 그런 원전 수명 연장이라든지 원전 해체 시장도 있죠. 그 원전 해체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핵연료 보관 용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2007년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주가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산업의 분위기, 그리고 이 중동 쪽에,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흐름을 지금 다시 한번 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거기에 맞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기사는 이제 올해 신재생에너지에서 그리고 SMR에서 1조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재생에서 7천억, 그 다음에 SMR에서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2000, 어, 2023년에서 2026년은 평균적으로, 네, 신재생 2조 천억, 그 다음에, SMR은 뭐 8천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이후에 1조 7천억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추가로 가스터빈도 이제는 요때, 1조 한 5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주로 보았을 때는 5조 이상으로 지금 이 신사업에 대한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풍력 에너지죠, 사실. 그래서 태양광도 이제 ESS와 연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사우디 쪽도 태양광이 하나 들어갔고, 미국 쪽과 호주 쪽에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신재생 뭐 아니면 SMR 이런 신사업들이 점차 이제 사업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성과를 이제는 발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성장 초기죠. 네, 그런 산업들이 성장 초기고 준비하는 단계는 분명히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초기고 이제는 그런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산업이 포화를 하는지 그 산업의 방향이 꺾이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성과가 없이 계속 뭐 입찰만 한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저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도 8,400억 대량 수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1조 수준의 그런 주단조, 네, 소재도 주단조 생산 공장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잠깐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깊이 들여다 보셔야 보입니다. 진가 면목은. 그래서 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모양새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올라가면 좋고 뭐 조금 조정을 주면 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달에 좀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해상풍력 소식도 있고 이집트 원전 소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식들 좀 기다리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